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퀴어답게 양극성 다루기란 이름으로 발표를 할 윤세진입니다. 퀴어한 희망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F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주체성 장애를 뜻하는 F64와 양극성 정동장애를 뜻하는 F313, 그 두 개가 그 F코드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인 양극성 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변하는 건 일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지만 이 변화의 폭이 크고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에 불편함을 겪게 되면 그땐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조증일 때는 에너지와 감정이 강해져서 생각과 말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왕성해지고 밤새 일을 하기도 하고요. 목표지향적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과각성 상태와 인지 왜곡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와 달리 우울증일 때 몸을 움직이기 힘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식욕도 흥미도 떨어지고 늘 피곤하지만 잠에 들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하얀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멍해지기도 합니다. 처음 이 양극성 장애라는 이름을 알게 됐을 때 전 걱정되기보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상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으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매일 먹고 기분을 항상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요리를 해서 식사를 챙기고 안전하게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 기록하고 매일 2번씩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를 돌봤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 친구들과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저는 상태가 괜찮아졌고 제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극성의 조증과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외부 스트레스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제 감정은 약간 절망이었어요. 오히려 양극성인 걸 몰랐을 때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아지질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밀물썰물처럼 계속 오고 가는 거라면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지고 건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기대를 버려야 되나? 그제서야 저는 자리에 누워서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아진다는 거, 건강해진다는 게 뭐지? 내가 뭘 바라고 있었을까? 어떤 욕망이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만든 거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는 제가 120% 상태일 때 저를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는 남들처럼 하려면 120% 정도는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준은 애초에 장애가 없고 자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였어요. 사회가 생각하는 건강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만 건강한 사람인데 나같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 쓸모가 덜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 무리를 하다가 마이너스 100%로 떨어지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럼 난 건강한 삶을 포기해야 되나? 제 절망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제 상태를 조증과 우울증으로 나눠서 대립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둘 말고 그것 외에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잔잔한 일상이 있고 그 안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와 제 삶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꼭 조증과 우울증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세상은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어느 하나만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둘로만 나눌 수 없고 양극단을 오가는 도중에도 일상은 이어집니다. 건강 개념에 내 자리가 없다고 건강한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단단한 물리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내 공간,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면서 만든 단단한 신체,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습관,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퀴어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틀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수자를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있지만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퀴어하게 양극성을 다루기 위해선 양극성과 함께 살면서 건강하기 위한 실천들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 질병 장애를 지우지 않고 건강을 새롭게 퀴어하게 정의하는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때 희망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실천이 이후에 무엇으로 이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난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불확실성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을 꾸준히 해가겠다는 것,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 저는 그게 퀴어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퀴어한 희망과 퀴어한 건강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발.